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두려움보다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의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도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통제가 될 줄 알았는데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다양한 사실 박테리아가 옛날에는 페니실린 하나만 가지고 해결이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페니실린 하나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과 같이 이 돌연변이와 많은 변형이 생긴 것과 같이 박테리아보다 더 미세한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생명체가 아닌 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기생균 중에서 기생충이라 그러면 이제 큰 벌레이기 때문에 기생충이라고는 표현은 안 하겠지만 기생균인데 기생균보다 아주 일반 기생균 중에서 가장 작은 미세한 기생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빨아먹고 사는 것이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고 자꾸 변형이 되는지 잘 아시게 되면은 의아해하는 그러한 질문들이나 또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bacteriophage라는 것이 있는데 이 bacteria라는 것은 박테리아라는 뜻이고 phage라는 뜻은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박테리아를 먹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사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좀 더 큰 박테리아를 공격을 하는데요. 이 박테리아 페이지라는 바이러스를 보면은 진짜 주사기 같은 기계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유전인자, 그렇죠? DNA가 들어있어요. 또 RNA 같은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 같이 딱 들어있어요. 그 캡슐 같이 딱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기 같이 딱 이제 그 세포막에 박테리아나 사람 세포막에 딱 그 고정할 수 있는 다리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딱 고정한 다음에 주사기로 유전인자를 쏙 집어넣으면 그 유전인자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포 속에 있는 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바이러스를 복제하게 만들고 그 바이러스가 복제가 되면은 이제 그 세포 속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인체에 이동을 해서 이제 온 몸을 이제 감염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바이러스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그 아데노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좋은 역할도 할 수도 있고 나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죽이는 유전인자를 집어넣어서 암세포에다가 주사를 했을 때 암을 죽이는 바이러스로도 활용이 되는 것이 이제 아데노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HIV 바이러스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대로 1981년에 처음 그 에이즈라는 병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도 계속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는데 이제는 에이즈에 대해서 HIV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용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질병이었는데 왜 조용합니까? 이것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가 않았어요. 바이러스는 몸속에 침투해서 계속 유전인자를 복제해서 새로운 병균같이 새로운 것으로 계속 변형이 되고 변종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통제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통제하는 약을 다양하게 이제 복용을 하면서 HIV는 양성으로 테스트를 받았지만 몇십 년 동안 사는 이제 HIV 양성 환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까지 가지 않게만 되면 에이즈 환자가 돼서 생명을 잃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마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은 그것이 가능을 하겠죠. 그리고 독감도 사실은 독감 예방 주사로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데 그것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병세와 그 다음에 이제 투자되는 그 연구비나 또 인적 자원이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바이러스의 그 변종이 많이 생기는 만큼 여기에 투자되는 그 연구자나 그 다음에 투입되는 모든 그 엄청난 그 재정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은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통제는 확실히 가능합니다. 인위적으로라도. 그렇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세포, 바이러스한테는 이 세포가 호스트입니다. 숙주라고 하죠. 영양분이든지 필요한 기기를 빨아먹는 그 기생충이 살고 있는 그 세포나 살고 있는 생명체를 숙주라고 합니다. 호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바이러스에 있어서는 그 바이러스가 기생균이기 때문에 어디에 기생하느냐? 세포 안에, 세포라는 숙주 안에 기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그 감기 바이러스는 또 독감 바이러스는 복제 기기만 활용하고 활용한 후 세포를 터져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그렇죠? 화면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고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것을 이제 그 세포 안에 있는 기기를 활용해서 복제가 된 다음에 많은 바이러스가 이제 복제가 되면은 이것이 세포 바깥으로 뛰쳐나오면서 이 세포막을 터트립니다. 세포막을 터트리면서 이 숙주로 활용됐던 이용당했던 세포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수만 개의 바이러스가 온 몸에 이제 혈액을 통해서 또 모든 그 조직을 통해서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몸속의 면역체가 알아봅니다. 전쟁이 일어났구나. 세포가 아군이 죽었구나. 이 바이러스를 없애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우리의 면역체들이 와서 이것을 없앱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기간이 이제 뭐 10일이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주 독한 것은 뭐 한 달이 갈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몇 개월 안에 이런 그 독감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예방주사를 맞으면 이 바이러스를 더 빨리 알아보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DNA의 일부가 돼서 세포의 일부가 돼서 세포를 계속 활용하며 돌연변이가 계속 되면서 정상적인 세포를 활용하면서 정상적인 세포를 죽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에이즈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네모난 것이 이제 정상적인 세포인데 위에 있는 그 동그라미 이 부분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장면입니다. 침투를 해서 그 바이러스의 유전인자, RNA가 됐든 DNA가 됐든 그 유전인자를 집어넣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그 세포를 침투해서 세포의 일부가 되는 것, 세포를 죽이지 않고 세포의 일부가 되는 것은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DNA가 RNA로 바뀌고 또 RNA로 그 코드가 읽어지고 그 다음에 그 RNA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이것은 DNA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RNA라는 코드가 이제 그 부호가 번역이 돼서 이게 부호가 읽혀져 가지고 DNA를 만들고 그 DNA는 사람 세포의 DNA의 일부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세포의 일부가 되니까 사람 속에 있는 인체 안에 있는 세포는 이것이 바이러스인지 모르고 계속 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 유전인자가 복제가 되면서 그 바이러스의 그 껍질을 무엇으로 만드냐 하면 인간 세포의 세포막으로 껍질을 만듭니다.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그래서 인간 세포의 껍질을 탈을 쓰고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인간 세포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그 효소를 발견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효소를 특정한 효소를 발견하지 않으면 이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HIV 같은 경우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의 효소를 찾아내서 그 인간 세포를 활용하는 그 단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들이 나와서 이제 HIV 바이러스는 차단을 하는 통제를 하는 그러한 이제 과학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HIV 감염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에이즈 환자가 되지 않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도 변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꽤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각 단계에서
세포 속에 일어나는 그 단계에서 필요한 약을 개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종이 되기 때문에 그 약을 만들어내면 벌써 변해 있고 약을 만들어내면 벌써 변해 있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애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독감 감기 바이러스는 세포를 터뜨리고 세포의 막을 터뜨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는 세포막을 터뜨리지 않고 아주 얌전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그대로 살아났는데 감염된 상태로 정상세포도 증식을 하면서 신종이 계속 생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왼쪽은 터지는 모습이 나오고 오른쪽은 터지지 않고 세포가 하나가 둘로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염된 세포가 아주 온전한 상태에서 계속 복제가 되니까 이것은 정상세포였던 인간세포가 감염된 채로 계속 증식을 하니까 거의 암세포와 같이 증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기가 참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시면은 왜 이렇게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연변이와 신종 또 하나의 중요한 그것이 있는데요. 돌연변이가 되기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는데요. 정상세포는 그 세포가 복제될 때 여기 보면은 10억 분의 1 혹은 100만, 1000만 분의 1 정도 1000만 분의 1이나 10억 분의 1 정도의 복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수를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실수를 굉장히 더 자주 합니다. 그래서 10,000마리가 복제됐을 때 바이러스를 한 마리라고 계산했을 때 바이러스가 10,000개 정도가 복제가 됐을 때 실수가 하나씩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만 개의 바이러스가 된다 그러면 수십만 개의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안에 수만 마리나 수십만의 그 바이러스가 복제가 된다면 그 순간순간 세포가 복제될 때 세포에서 바이러스가 생겨날 때마다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몸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전염병이 생기는 그러한 정도의 그 돌연변이를 소변이라고 합니다. 작은 변이 현상이고 그 다음에 지금같이 이제 대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003년에 SARS 바이러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17년 후에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바이러스로 변종이 된 것을 이제 대변이라고 합니다. 큰 변화, 대변이가 일어났는데 영어로는 작은 변화를 antigenic drift라 그러고요. 항원의 작은 변화, 소변이. 그 다음에 antigenic shift는 대변이, 항원의 대변이,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현상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들짐승, 그렇죠? 야생 동물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사람 몸속에 들어오고 사람 몸속에서 이것이 이제 사람 세포를 터뜨리는 그러한 바이러스면은 사람의 면역체, 인체의 면역체가 알아보고 제거를 할 텐데 사람 세포의 막을 터뜨리지 않고 조용히 사람 세포를 활용해서 계속 증식하는 바이러스라면 이것을 레트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한 바이러스,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와 같이 이러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한 지역의 그 바이러스를 가장 심각하게 퍼뜨린 주범이 이 말굽박쥐라는 것이 이제 잘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자세히 보면 2015년에 SARS-like cluster of circulating bad coronaviruses shows potential for human emergence 라고 이렇게 2015년, 지금부터 5년 전에 이미 우한 지역에서 그 우한 도시의 안에 그 지금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퍼뜨려진 그 바로 그 가까운 지역에서 중국의 그 석학들이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이미 말굽박쥐를 통해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변종이 돼서 사람에게 침투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 많은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사람을 공격하기라는 것은 이미 예측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또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그 돌연변이를 통해서 변종이 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싸울 수 있는지, 또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